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리액트를 처음 배우시거나 아니면 리액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예요. 이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의 차이가 있는데 라이브러리는 도구예요. 이 자바스크립트 가지고 이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ES6라고 해가지고 2015년에 나온 자바스크립트 버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ES6 문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고요. ES6를 모두 사용하는 건 아니고 특정 문법만 사용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검색하셔가지고 이 ES6 문법을 간단하게 배우면은 이 리액트를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고요. 이 컴포넌트와 프랍스, 스테이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크롬을 통해서 리액트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리액트 사이트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면 이 사용자 인터페이스, 유저 인터페이스 UI를 만들기 위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 적혀 있어요. 예, 적혀 있는데 여기 아래 세 가지 특징이 보여요. 선언형이라 되어 있고요. 이 리액트는 상호작용이 만든 UI를 만들 때와 생기는 어려움을 줄여준대요. 이게 어떻게 줄일 수 있냐 하면은 리액트는 이 JSX라는 문법을 사용해요. 일반적인 HTML과 다르게 자바스크립트 클래스 안에 이 HTML 문법이 들어가요. 이 div라는 태그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거를 리턴을 통해서 감싸고 있어요. 결국엔 이 헬로우 메시지라는 게 컴포넌트인데 이 컴포넌트 안에다가 HTML을 감싸가지고 리액트에다가 리턴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 리액트는 브라우저에 다시 리턴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가 두 가지가 선언되어 있는데 첫 번째 컴포넌트와 두 번째 컴포넌트를 보면은 이 헬로 메시지 컴포넌트에 이 네임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그 리액트 컴포넌트에는 속성, 즉 프랍스라는 걸 부여할 수 있는데요. 프랍스가 이 프랍스예요. 리액트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고요. 이 프랍스에 네임을 부여해서 여기다가 얼수란 걸 부여하면은 결과는 헬로 얼수라고 나와요. 거기다가 새로운 컴포넌트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하나만 있으면 이렇게 헬로 월수만 나오고요. 두 개가 있으면은 헬로 메시지에 유저라고 부여하면 우측 결과에는 헬로우 유저라고 나와요. 이거는 뭐 다시 한글 얼수라고 해주면은 한글은 잘 안 되네요. 헬로우 뭐라고 할까요? 헬로우 그냥 헬로우라 할게요. 헬로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 컴포넌트를 재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액트를 개발하는 유저는 이렇게 선언만 해놓으면은 이 안에 들어가는 변수가 뭐가 됐든 간에 기존에 이 뿌려주는 브라우저에 렌더링 되는 텍스트는 제외하고 이 변수는 자동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선언형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고요. 컴포넌트 기반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헬로 메시지를 하나만 컴포넌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여러 가지로 재활용해서 쓸 수 있어요. 얼수가 아니라 뭐 얼수라고 해도 이쪽에 컴포넌트를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거고요. 이 컴포넌트 하나를 전체적으로 받고 싶다 하면은 hello, hi, 얼수 이런 식으로 hi만 붙여도 전체 컴포넌트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번 배워서 어디서나 사용하기 이거는 뭐 리액트 뿐만 아니라 다 장점이라고 하는데 이 리액트는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 이 리액트 JS 뿐만 아니라 리액트 네이티브를 통해서 모바일로도 앱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장점은 이 컴포넌트와 프랍스, 스테이트예요. 아직 설명하지 않은 게 스테이트 같은데 스테이트는 이 위에서 설명하는 컴포넌트마다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 헬로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상태를 갖지 않지만 우리는 상태를 갖는 이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 문법이 있는데 이 최신 리액트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문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 사용은 가능한데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걸 사용하게 되고요. 이 함수형 컴포넌트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직접 코딩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왔으면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액트 튜토리얼이라고 만들어 보고요. 여기에서 터미널을 하나 열어 볼게요. 여기에다 리액트를 설치할 건데 리액트를 설치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리액트에 create react 앱이라고 있어요. 이거를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자, 여기 create react 앱 사이트에 들어와서
타입스크립트라는 언어로 리액트 앱을 설치하려면 npx가 필요하고요. 이 npx 자체는 Node.js가 설치되어 있어야 돼요. Node.js라고 검색해가지고 Node.js의 18.6 버전, 최신 버전을 설치하시거나 이 LTS 버전을 설치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뭘로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이 Node.js 언어를 설치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바의 스프링 프로젝트를 개발할 때나 아니면 파이썬을 개발할 때 파이썬 언어를 다운받는 거랑 똑같아요. 언어를 다운받아야 가능한 거고요. 이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낼게요. Node.js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능하고요. 알고 my 앱이라고 설치했는데 그게 아니라 리액트 튜토리얼 자체에서 rm rf my 앱 지워주고요. 다시 붙여놓은 다음에 이 create react 앱을 할 때 이 폴더 자체에서 설치되도록 점을 입력해 볼게요. 이러면 설치가 될 거고요. 자, 이런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측 상단을 통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게 되고요. 이 다운이 되는 동안 아까 리액트에 대해서 이 스테이트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클래스 컴포넌트라서 이 상태를 설명하기 좀 복잡해요. 컴포넌트 did mount나 will mount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컴포넌트에 대해 가지고 스테이트를 설정하는 방법이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함수형 컴포넌트를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일단 다 다운로드가 됐으면 npm 스타트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럼 리액트 앱이 실행이 되고요. 자, 이렇게 첫 리액트 앱이 뜨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리액트 튜토리얼에 뭔가 파일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저희 파일은 app.tsx만 보면 돼요. 리액트 앱이 가장 먼저 실행하는 것은 index.tsx. 여기서 tsx는 타입스크립트로 된 리액트 파일이에요. x가 붙은 거는 리액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리액트 자체는 원래 리액트는 JSX라는 파일로 실행이 되는데 타입스크립트는 앞에 J 대신에 자바스크립트 대신에 타입스크립트가 붙어요. 그래서 TSX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이 됐으면은 app.tsx로 들어가서 자, 여기 있는 거 다 지워줘 볼게요. 지우고 hello my react app이라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반영한 게 변형이 돼요. 이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리액트 앱을 개발할 때 많이 편한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 이거를 좀 변형해가지고 여기다 h1이라는 HTML 태그를 입력하고 버튼을 누르면 텍스트가 변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래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버튼, 그리고 여기다가는 h2라는 걸 입력해주고 여기는 변하는 텍스트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 텍스트가 변해야 돼요. 근데 아직 변하지 않죠. 그걸 하기 위해서 스테이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일단 로고 지워주고 리액트 필요 없고,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우리가 일반적인 jQuery를 사용하거나 뭐 다른 일반적인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면은 여기 onClick 이벤트에서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고 document라는 객체를 통해서 get element by id를 넣어가지고 텍스트라고 해줬을 거예요. 그 다음에 h2에다가 id를 넣어서 텍스트라고 해줬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를 받아가지고 doc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doc에다가 inner html 해가지고 여기다가 변한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줬을 거예요. 뭐 inner html 또는 inner text 이런 식으로 해줬을 텐데 리액트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도 않고 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거냐, 리액트에서는 스테이트란 걸 만들어줘요. const inner text set inner text 라고 해주고 use state 라는 문법을 사용하게 돼요.
initial 초기 상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변하는 텍스트 대신에 중괄호를 열어주고 여기 inner 텍스트를 넣어주시면은 이거 자체가 상태가 돼요. 여기 id도 지워주고 저장을 누르면은 초기 상태라고 나와요. 초기 상태는 이 use state에 정의한 초기 상태 그 자체가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슨 상태를 정하든 간에 여기에 무슨 상태가 들어가고요. set inner text라는 함수로 뭔가를 정의해주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이 문구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할 거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은 함수가 실행되는 것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set inner text hello라고 할까요? hello react 라고 해주고 저장을 해볼게요. 버튼을 클릭하면 hello react 라고 바뀌게 돼요. 이게 상태를 관리하는 리액트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리액트는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 하나와 그 상태를 바꾸는 함수 하나를 갖게 되고 그거를 use state라는 훅이라는 걸 사용하게 돼요. 리액트는 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훅은 펑션으로 된 컴포넌트에만 적용이 돼요. 이 앱이라는 컴포넌트 자체는 함수로 돼 있어요. 이 함수를 익스퍼트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 함수형 컴포넌트로 된 것은 훅이라는 리액트의 기법을 사용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이 use state 말고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스테이트를 관리하는 것은 use state를 통해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이 use state 안에 들어가는 것은 초기 상태를 관리하게 되고 이 앞에 들어가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상태 그 자체고 두 번째는 그 상태를 바꾸는 함수 두 가지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은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 고침을 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 문구가 변경되는 기능은 완성이 됐는데 자 아까 리액트의 장점 중에 하나인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 단위로 뭔가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버튼과 이 들어가는 문구 자체를 컴포넌트로 뺄 거예요. 이게 리액트에서 좀 중요시 생각하는 건데 이 자습서에 보시면은 이 스테이트 자체를 끌어올리는 것을 되게 중요시해요. 이 리액트를 개발할 때 이 컴포넌트 단위로 개발을 하는 것을 되게 중요시하고 컴포넌트를 밖으로 빼지 않으면은 모든 것을 다 한 파일에다가 이 한 파일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재사용할 수 있는 컴포넌트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저희가 자바나 C++이나 여러가지 언어로 뭔가를 개발했을 때 클래스 단위로 빼가지고 객체지향적 개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하듯이 리액트 또한 이런 컴포넌트들을 따로 파일로 분리하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src에다가 컴포넌트라는 걸 따로 만들어주고 컴포넌츠라는 걸 따로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버튼이라는 tsx라는 파일을 하나 만들어줄게요. tsx 자체는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뜻이고요. const 버튼이라고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export default button 이라고 명시를 해줄게요. 여기에 대문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관용적으로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뺄 때는 앞에 대문자로 시작해요. 그래서 파일 이름은 앞에 소문자가 붙더라도 이쪽 코드 안에 들어와서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들어와가지고 이 app.tsx 파일에서 버튼 자체를 빼줄게요. 저 파일로. 여기서 리턴을 해줘야 돼요. 이 컴포넌트는 이런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리턴한다 라고 정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세미콜론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set inner text가 에러가 날 텐데 일단 기다릴게요. 그리고 h2를 빼줄게요. h2는 폴더가 아니라 파일로 text.tsx 라는 파일로 만들어 줄게요. const text는 return 일단 널로 해주고 export default text 라고 입력을 해줄게요. 그러면은 컴포넌트 하나가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있는 h2를 잘라가지고 텍스트에 있는 return에 붙여넣을게요. 이너 텍스트 또한 에러가 날 텐데요. 단순히 이 두 가지를 뺀다고 해서 컴포넌트를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다 버튼이라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텍스트는 컴포넌트의 텍스트, 이걸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참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위에 임포트를 직접 입력해 주시면 돼요. 버튼이 없다고 가정하고 아래 에러가 날 텐데, 임포트에 버튼이라는 컴포넌트를 받아오고 프롬에 여기에서 컴포넌트 안에 있는 버튼을 불러온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불러왔는데 에러가 날 거예요. 버튼 안에서는 setInnerText라는 이런 함수가 이 함수형 컴포넌트 안에 없어요. 그리고 텍스트 안에는 InnerText라는 게 이 컴포넌트 안에 없어요. 그 이유는 바로 app.tsx라는 상위 컴포넌트에 InnerText랑 setInnerText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를 하위 컴포넌트로 불러줘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그 리액트의 props라는 개념이에요. 이 props와 state를 사용해서 투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제 얼쑤 유튜브에도 이 투도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props를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걸 참고해 주셔도 되고요. 일단 이거를 에러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현을 하자면 setInnerText는 app.tsx에 있어요. 자, 그걸 구현하기 위해 버튼 안에다가 props라는 걸 넣어줘야 돼요. props. 이 props는 일단 버튼에다가 정의를 하는데요. 이 버튼에다가 props를 주시고요. 이 props가 에러가 날 텐데, 일단 props에 setInnerText 이렇게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버튼에다가 setInnerText를 주시고요. 이 안에 setInnerText를 줘야, 이렇게 setInnerText를 버튼에다 부여해 주셔야 이 버튼 안에서 저 문구가 변경되게 할 수 있어요. props에 에러가 날 텐데, 이게 타입스크립트라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엔 타입 자체가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정의해 주시고요. 버튼 props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버튼 props에 setInnerText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것의 타입은 펑션이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버튼의 타입을 정해줘야 되는데, 버튼은 리액트의 펑셔널 컴포넌트예요. 그러니까 함수형 컴포넌트라는 걸 정해주기 위해서 리액트가 갖고 있는 fc라는 것을 부여해주고, 그 안에 들어가는 타입은 버튼 타입스예요. 버튼 props 자체를 정의해 주시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아규먼트 자체도 버튼 props라는 것을 정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에러가 안 나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버튼 자체는 에러가 안 날 건데, 이제는 텍스트에 에러가 날 거예요. 텍스트에 InnerText는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props를 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정해 주시고, 인터페이스에 텍스트 props를 정해 주세요. 여기에 들어가는 InnerText는 스트링이에요. 스트링은 소문자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props에 InnerText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고, 이것 또한 타입이 명시되어야 돼서 리액트의 펑셔널 컴포넌트를 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 props를 정해 주시고, 네, props 자체도 텍스트 props를 받는다 라고 정의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직 안 된 게 app.tsx 파일에 텍스트에다가 이 InnerText를 넣어주는 것을 정의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InnerText를 주시고요. InnerText 자체는 여기에 있는 state가 될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문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컴포넌트에 있는 그 props 자체를, props 이름 자체를 주는 거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이 앱 컴포넌트에서 뭘 줄 거냐, 이 뒤에 있는 게 InnerText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InnerText 아니면은 그냥 텍스트라고 하더라도 이거 자체를 주면 되긴 해요. 근데 관리하기 쉽도록 같은 이름을 주면 편하긴 하고요. 이게 InnerText 이런 식으로요.
그다음 이너 텍스트를 주면 됩니다. 그럼 에러가 하나도 안 날 거예요. 우리는 컴포넌트를 버튼이란 것과 텍스트,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컴포넌트들을 이렇게 분리를 했고요. 버튼에서 뭔가를 클릭하면 set inner 텍스트가 설정돼 가지고 그것을 텍스트라는 컴포넌트에 inner 텍스트로 줄 수 있도록 설정을 했어요. 자, 브라우저로 가보면은 세로 고침을 해보고 무슨 상태, 처음에 무슨 상태, 처음에 아무것도 없도록 할까요? 하고 텍스트에다가 상태는 이라고 해볼게요. 상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버튼에 딱 클릭하면 Hello React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브라우저에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 만든 컴포넌트고요. 이 아래에 상태는 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새로운 컴포넌트예요. 새로 정의한 컴포넌트끼리 이게 두 개가 묶인 앱이라는 컴포넌트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에 있는 컴포넌트가 변하도록 설정을 한 거고요. 이 리액트는 이거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컴포넌트를 만들고 이 스테이트를 가지고 이 스테이트에 프랍스를 통해서 주고받고, 그러니까 앱에서 이 버튼을 클릭하면 텍스트에다가 데이터를 부여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본 거고요. 한 컴포넌트에서 되게 길어진 것을 방지하고자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 분리를 많이 하게 돼요. 버튼이란 걸 따로 빼게 되고 텍스트란 걸 따로 빼게 되고, 이런 식으로 개발하다 보면은 리액트를 되게 작은 단위로 개발할 수 있게 되고 여러 상태들을 관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리액트 자체를 알고자 하면은 사실상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 컴포넌트와 프랍스와 스테이트 이거 세 개 말고는 별게 없고요. 컴포넌트는 아까 우리가 만든 이 컴포넌트 그 자체고요. 프랍스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너 텍스트 이 자체고, 스테이트 자체는 이 앱 컴포넌트에서 관리하는 이너 텍스트 그 자체입니다. 이거 말고는 따로 리액트에서 알만한 건 없고요. 이 정도만 알면 리액트 개발하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Next.js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